안녕하세요 디테일러 여러분, 블랙디테일의 DK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제 차의 외관을 도장면을 유리막 코팅을 했는데요, 오늘은 시리즈 3탄으로 내부 그리고 내부 안에서도 가죽을 코팅을 해볼 겁니다. 뭐 요즘에는 가죽 코팅 하면은 다들 아시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밝은 색의 가죽 시트가 있으신 분들은 이염이나 이게 관리 어려움 때문에 가죽 코팅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도 새 차를 사고 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외관에 유리막 코팅이 있다면 내부에는 가죽 코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가죽 코팅을 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참고하신다면 업체에 비싼 돈을 주지 않고도 내 스스로 값싸고 믿을 수 있는 제품을 사서 내 차에다가 스스로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가죽 코팅하는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첫 번째는 세척이 있겠고요. 두 번째가 코팅이 있습니다. 당연히 새 차라서 뭐 가죽이 많이 더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코팅을 하기 전에는 혹시나 있을 이물질들을 말끔하게 제거를 해줄 거고요. 그 이후에 코팅을 시공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 차에 가죽 코팅하는 방법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차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시트는 조수석 앞자리 시트예요. 일단은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을 때 먼저 세정을 먼저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코팅을 해준다 라고 안내를 드렸죠. 일단은 지금 이 조수석 시트를 먼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시트의 그 모양을 우리가 세정을 하기 쉽게 먼저 조절을 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방향을 앞으로 조금만 당겨 주시면서 등받이를 뒤로 완전히 좀 눕힐게요. 이렇게 눕혀놔야 요 밑에 있는 요 구석까지 모두 세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가죽을 세정을 해줘야 되는데 가죽을 세정할 때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보통 이제 가죽 전용 세정제 이런 제품들을 선호를 하십니다. 뭐 저는 가죽 전용 세정제를 반드시 사시라고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기왕 되게 좋은 그 나파 가죽 이런 시트인데 아무거나 써야 되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뭐 가죽 전용 세정제를 사용하셔도 되지만 그냥 일반적인 다목적 세정제를 좀 약하게 희석해서 사용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수년간 그렇게 관리를 해왔고요. 물론 이제 다목적 세정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뭐 모든 다목적 세정제에 다 사용해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맥과이어스의 APC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크게 이제 갤런 4리터짜리 제품인데요. 그거를 1대10으로 희석해서 사용하시면 충분히 안전하게 모든 가죽 시트에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전용 인테리어 케미컬을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카프로의 인사이드와 그리고 기온 쿼츠의 레더 클리너라는 제품, 그 두 가지 제품을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사용할 거는 카프로의 인사이드라는 제품이고요. 원액이 아니라 1대1로 희석을 했습니다. 제 차는 지금 새 차기 때문에 지금 뭐 그렇게 눈에 띄는 오염물이 없어요. 그래서 되게 약하게 그냥 겉 표면에 있는 오염물만 살짝 걷어낸다는 느낌을 하기 때문에 1대1로 희석을 했고요. 만약에 6개월 이상 타신 그런 차량을 가죽 코팅을 하신다라고 하신다면 전용 세제를 원액으로 쓰시던가 조금 더 강하게 희석을 하셔서 좀 더 디테일하게 클리닝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디테일하게 클리닝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영상 중에 차량 인테리어를 세척하는 방법이라는 영상이 있거든요. 지금 화면 우측 상단에 링크를 달아 드렸으니까 그거 클릭하시면 좀 더 더러운 시트를 자세하게 클리닝 하는 방법을 참고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트를 가볍게 클리닝을 해줄 건데요. 우선 그 약간 젖은 타올을
준비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거는 뭐 특별한 타올이 아니고요. 그냥 일반 극세사 타올이고 물을 완벽하게 적신 다음에 꽉 짜준 겁니다. 꽉 짜준 이 물이 조금 묻은 극세사 타올에 이 인테리어 전용 세제를 가볍게 몇 번 뿌려줄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뿌려주면 이 면을 가지고 시트를 닦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트를 닦아줄 때는 뭐 이렇게 힘을 줘서 빡빡 닦으실 필요는 없고요. 지금 신차인 상황이라 표면이 그렇게 더럽지 않습니다. 뭐 사람이 타고 내리면서 묻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약한 오염물이나 먼지나 이런 것들을 코팅을 하기 전에 표면을 깨끗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세게 문지를 필요는 없고요. 보면 이제 가죽마다 이렇게 틈새가 있어요. 이 틈새에 혹시 이물질이 없는지도 한 번씩 봐주시면 좋습니다. 자, 요 아래쪽 면을 다 닦았고요. 이렇게 아래쪽 면을 다 닦아준 이후에는 마른 극세사 타올입니다. 이 마른 극세사 타올로 물기가 마르기 전에 내가 이 물기를 닦아내준다, 드라잉 해준다 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닦아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기가 완전히 마르면 가죽이 이렇게 번쩍거리는 곳이 없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닦아내면 이제 클리닝이 완료가 된 겁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이 위쪽 위판의 등받이 부분도 세척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조수석의 이 앞면, 전면, 이 사람이 앉는 부분에 대한 클리닝은 끝이 났고요. 이제는 코팅을 해주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제품을 쓸 거냐면요. 먼저 G테크닉의 L1 레더가드라는 제품이 있고요. 또 하나는 기온 쿼츠의 레더 쉴드라는 제품, 이 두 가지 제품을 다 써볼 겁니다. 저는 기존에는 이 G테크닉의 L1 레더가드 제품을 계속 써왔는데요. 이 제품은 좋은 점이 뭐냐면 가죽의 질감을 거의 변화시키지 않아요. 색깔, 뭐 촉감 이런 것들이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 코팅을 했는데 왜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 이러면서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저는 사실은 그 점을 되게 높이 사거든요. 가죽 코팅제는 저는 자고로 광이 나게 하거나 아니면 촉감을 뭐 달리하게 하거나 이러지 않는 본래의 질감을 해치지 않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뭐 몇백만 원을 주고 이 좋은 나파 가죽을 썼는데 코팅을 해가서 이게 미끄덩미끄덩하게 막 변한다든가 아니면 막 번쩍번쩍 이렇게 좀 싸구려틱하게 이렇게 변한다라고 하면 뭐하러 저희가 좋은 가죽에다 코팅을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L1 레더가드를 굉장히 좋아하고 또 이 제품이 좋은 거는 또 뭐냐면 작업성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가죽 코팅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나 아니면 셀프 세차를 한 번도 해보지 않으신 분들도 이 제품을 사용하시면 정말 망치지 않고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 제품이 150ml인데
100mm 정도인 조그만 건데 지금 국내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5,000원에서 한 2만원 정도대 가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적으로도 큰 부담이 없으니까요. 이 제품 일단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기온 쿼츠의 레더 쉴드라는 제품입니다. 언뜻 보면 이거 유리막 코팅제처럼 생겼는데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기온 쿼츠도 뭐 G테크닉이나 카프로 같이 이 코팅제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고요. 그리고 동호회인 사이에서도 이 레더 쉴드 같은 경우에는 꽤나 유명세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구입한 지는 조금 됐어요. 요새 신제품은 요 유리병이 약간 이제 반투명하게 생긴 건데 저는 산지 한 1년 정도 넘어가지고 지금 투명한 보틀에 있는데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방호성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제대로 써본 적은 이번이 처음인데 그래서 이거를 뭐 2겹 내지 3겹 정도 레이어링을 하면 뭐 최고의 방호성을 보여준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제가 검증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제품을 둘 다 써보면서 좀 비교를 해보는 시간도 한번 가져볼 거니까요. 두 제품 중에 어떤 게 더 나한테 나을지도 한번 보시면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코팅제는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레더 실드 같은 경우에는 패키징을 사면 진짜 그 유리막 코팅제 사용했듯이 이렇게 어플리케이터 블럭하고 이런 스웨이드 천을 줍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블럭을 유리막 코팅 할 때처럼 이게 감싸서 사용하라고 하는데요.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이 시트 같은 경우에 이렇게 구석구석 이렇게 홈이 좀 있는데 이 블럭을 사용하게 되면 이 홈까지 바르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어플리케이터는 이렇게 생긴 꼭 벙어리 장갑처럼 생겼죠. 요게 그 이츠윈, 우리나라 국산 이제 극세사를 만드는 업체의 이름인데요. 이츠윈의 방수 패드라는 제품입니다. 요게 2개 들어가 있는 게 5,000원에 지금 판매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꽤나 저렴한데 요렇게 손에 이렇게 끼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언뜻 보면 이게 그 코팅제를 다 흡수해 버려서 굉장히 사용량이 많아질 것 같지만 요 안에 방수 패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계속해서 이 코팅제를 흡수하는 거를 막아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어플리케이터를 쓰시면 이렇게 구석구석 바를 때 훨씬 더 편하겠죠. 그래서 저는 요 방수 패드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걸로 작업을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일단 이 조수석에는 뭘로 코팅을 할 거냐면 기온 쿼츠의 레더 실드를 한번 사용을 해서 코팅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방수 패드를 손에다 이렇게 끼고요. 그리고 뚜껑을 열어주고, 자, 가죽 코팅을 할 때는 도장면에 유리막 코팅 할 때와는 조금 다르게 양을 조금 넉넉하게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이게 아무래도 가죽 코팅제는 이 안으로 흡수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 넉넉하게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 패드 여기에다가 조금 넉넉하게 코팅제를 좀 뿌려줄게요. 이렇게 끝부분에도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부드럽게 가죽면을 이렇게 발라준다는 느낌으로, 시트는 이렇게 민자로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죠. 이런 식으로 패턴이 많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홈 사이나 이런 쪽으로 다 코팅이 골고루 될 수 있게 발라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중간에 이제 약재가 좀 모자란다 싶으면 또 이렇게 추가를 해서 모자라지 않게. 가죽 코팅 같은 경우에는 코팅제를 좀 아끼시면 그 효과가 반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여유롭게 발라준다라는 느낌으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코팅제가 지금 기온 코츠의 레더 실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코팅제 같이 유리막 코팅제처럼 생겼잖아요. 이게 향이 조금 강한 향이 조금 나네요. 솔벤트 향이 좀 강하니까 아무래도 조금 그 환풍이 잘 되는 곳에서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바르고 나면 뭔가 좀 색감이 좀 진해졌다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 이게 이제 코팅제가 마르면서 이 진한 색감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뭐 가죽의 색깔을 많이 바꾼다던가 이러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건조가 되면서 본래의 색이 돌아옵니다. 자, 보시면 지금 아래쪽은 코팅제를 발라줬고요. 이 위쪽에는 아직 작업이 안 되어 있는데 색깔 차이가 조금 나시죠? 예, 여기가 아무래도 이 아래판이 조금 더 진해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요 등받이 부분에도 코팅제를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조수석 그 전면 쪽에 코팅을 다 발라줬습니다. 지금 바르고 나서 다시 타올로 닦아내실 필요는 없어요. 설명서를 보면 닦아주고 완벽하게 마를 때까지 그냥 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코팅을 발랐는데 바르고 나서 한 3분 정도 지났을까요? 이 아래판은 벌써 거의 다 말랐어요. 말랐을 때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는 건 혹시 얼룩이 남아있지 않은가를 한번 쭉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얼룩이 남아서 색깔이 좀 불규칙하게 보인다던가 지금 여기 보면 조금 얼룩이 남은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아직 코팅제가 흡수가 덜 돼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만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상에는 5분에서 10분 정도 건조를 시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5분에서 10분 정도 기다려 보고 그래도 이 얼룩이 사라지지 않으면 그때는 마른 타올로 가볍게 닦아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번 발랐으니까 조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코팅제를 발라준 지 한 10분 정도가 경과를 했습니다. 아까 전에 여기에 얼룩이 있었는데 얼룩이 없어졌어요. 혹시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자, 이것처럼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기다리니까 자연히 건조가 되면서 얼룩이 없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근데 제가 또 어떤 걸 또 발견했냐면 여러분들이 코팅제를 바르실 때 좀 균일하게 바르려고 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얘가 어느 부분은 좀 많이 발려지고 어느 부분은 좀 얇게 발려지면 건조되는 시간이 조금 달라지면서 얼룩이 남을 수 있는 소지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온 레더 실드를 작업하시는 분들은 바르실 때 어느 한 곳에 이렇게 너무 많이 약재가 많이 뭉치거나 그러지 않게끔 신경을 좀 쓰시면서 작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제조사에서는 2번까지 레이어링을 하라고 지금 권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완전히 말랐으니까 한 번 더 발라줄 거고요. 지금 한 번 더 바르기 전에 제가 이 가죽의 질감을 좀 이렇게 만져봤어요. 제가 가죽 코팅제가 갖춰야 될 제일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아까 그 가죽의 본래 느낌을 해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한 번 발랐는데 가죽이 약간 슬릭해졌다는 느낌이 조금 들어요. 그러니까 약간 미끄덩거린다? 뭐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데 한 번 더 발라보고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뭐 이렇게 번들번들 거린다던가 뭐 이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광이 난다던가 이런 건 아닌데 촉감이 약간 슬릭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일단은 한 번만 더 레이어링을 해보고
더 할지 안 할지를 한번 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썼던 어플리케이터 그대로 사용하면 되고요. 자, 여러분들 어플리케이터에 뭐 이물질이 없는지 이렇게 잘 보시면서 작업을 하시길 바랄게요. 자, 향이 조금 독하니까 여러분들 웬만하면 그 마스크 쓰시거나 아니면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작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같이 바를 때는 너무 힘을 주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가볍게 한 번 더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께서 참고해야 되실 사항은 뭐냐면 지금 이게 두 번째 바르고 있는데요. 이게 어플리케이터에 계속 이제 똑같은 양을 뿌리게 되면 점점 많이 바르는 꼴이 됩니다. 왜냐면 이 어플리케이터가 계속 이 코팅제를 머금고 있게 되거든요. 처음에는 이게 완전히 마른 상태였지만 이제 계속 약재를 또 뿌리고 이러면 여기가 이제 어느 정도 젖게 돼요. 그러니까 갈수록 떨어뜨리는 양을 조금 적게 떨어뜨려야 이제 균일하게 바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참고하시면서 처음에 뭐 한 10방울 떨어뜨렸다면 두 번째 바르실 때는 뭐 7방울 내서 한 5방울 정도만 떨어뜨린다. 요런 느낌으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르면서 표면이 이렇게 얼룩이 생기지 않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바를 때 얼룩이 생기면 마르면서도 얼룩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코팅까지 해줬습니다. 지금 해주고 나서 한 10분 정도가 흘렀고요. 지금 보면 표면상의 얼룩은 없이 잘 건조가 된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촉감을 한번 다시 한번 만져볼게요. 네, 확실히 첫 번째 했을 때보다 더 많이 슬릭해졌어요. 더 뭐라 그럴까, 가죽 질감이 조금 달라졌어요. 예. 지금 제가 기온의 레더 실드 이걸로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어떤 분들은 이거를 뭐 4번, 5번까지도 레이어링을 하신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좀 더 방호성이 더 세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2번 발랐는데도 이렇게 좀 미끄덩거리거든요. 더 많이 바르면 더 많이 미끄덩거려서 저는 되게 싫을 것 같아요. 저는 2번까지만 바르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가죽의 원래 본래 질감이 없어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한 거고요. 만약에 뭐 나는 그런 거 필요 없고 나는 방호성이 제일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몇 번 더 바르셔도 될 거는 같은데 저는 딱 2번까지만 바르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 앞 좌석은 끝났고요. 그리고 이 뒷좌석 넘어가서 또 2번씩 지금 제가 보니까 시트 쪽만 기온코치 레더 실드를 쓰고요. 나머지 대시보드라든가 이런 쪽에 있는 가죽은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G테크닉의 L1 레더 가드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뒷좌석으로 넘어가서 계속해서 작업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트에 대한 코팅은 끝이 났고요. 지금 G80 같은 경우는 이 대시보드도 지금 다 가죽으로 되어 있어요. 이 대시보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시야에 많이 눈에 띄기 때문에 조금의 얼룩이라도 있으면 굉장히 티가 많이 나는 곳입니다. 대신에 이런 대시보드는 사람의 손이 웬만하면 닿지 않기 때문에 오염이 잘 안 되는 지역이기도 해요. 이런 곳을 코팅을 할 때는 굳이 레더실드 같이 조금 작업성이 까다로운 제품보다는 아까 설명드린 지테크닉의 L1 레더 가드 같이 작업성이 쉬운 그 코팅제를 쓰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대시보드는 레더실드가 아닌 레더 가드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아까하고 동일합니다. 먼저 타올로 가볍게 닦아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코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오염은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가볍게 닦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닦아준 다음에는 마른 타올로 한 번 더 귀를 닦아내 주고요. 자, 그 다음에는 코팅을 해줄 텐데요. 아까 썼던 똑같은 그 방수 패드를 쓸 건데, 자, 여기 지금 레더실드를 쓸 때 사용했던 면이고, 뒤집어서 이 뒷면도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용하기 전에는 잘 흔들어 주시고요. 자, 여기 어플리케이터에 한 4-5번 정도 뿌려 주신 다음에, 자, 가볍게 발라주시고요. 자, 바르실 때는 꼼꼼하게 고르게 바르시려고 하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이렇게 바른 다음에, 자, 이렇게 지금 바른 지 지금 한 10초 정도, 15초 정도 됐는데, 지금 거의 바른 게 티가 안 날 정도로 다 이제 건조가 된 모습입니다. 얼룩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없죠. 그래서 이 레더가드가 이렇게 좀 작업성이 굉장히 편해서 제가 선호하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거의 바르고 나면 거의 손댈 게 거의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밝은색 시트나 아니면 밝은색 가죽이나 아니면 어두운 색 가죽도 다 쉽게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또 한번 발라주고, 자, 거의 자국이 없이 아주 깨끗하게 작업이 됐죠? 자, 동일한 요령으로 지금 대시보드 전체를 다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워낙에 간단하기 때문에 굉장히 쉽고요. 혹시라도 얼룩이 조금 남아 있으면 마른 타올로 아주 가볍게 닦아주시면 거의 자국 없이 다 사라지게 되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핸들에 있는 가죽을 코팅을 해줄 건데요. 핸들 같이 이제 조향 작동을 하는 그런 장치에는 이 코팅을 해서 미끄러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사용했던 기온 쿼츠의 레더 쉴드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핸들에다가 사용하기에는 조금 적합하지 않다라고 저는 판단이 들고요. 레더 가드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감촉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코팅 했을 때랑 안 했을 때랑 촉감이 거의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미끌거린다던가 이러지 않기 때문에 핸들만큼은 저는 레더 쉴드보다는 기온 쿼츠의 레더 쉴드보다는 G테크닉의 레더 가드를 사용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거기에 이제 더 나아가서 레더 가드 같은 경우에는 박테리아를 다 멸균시키는 그런 작용까지 있다라고 해요. 99.9% 박테리아를 살균한다는 그런 기능도 있는데 뭐 요새 시국이니만큼 손이 많이 닿는 부위에는 아무래도 살균 작용까지 한다면 더 안심이 되겠죠. 그래서 핸들 쪽도 클리닝을 해준 다음에 코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부에 있는 모든 가죽의 코팅을 마쳤습니다. 한 작업하는데 한 3시간 정도가 걸린 것 같아요. 혼자서 이렇게 큰 몸집을 이렇게 막 쭈그리면서 하려니까 좀 덥기도 하고 힘들기도 한데, 이렇게 1년에 한 번 혹은 2년에 한 번만 코팅을 해주면 나머지 기간에는 그냥 가볍게 물수건으로만 닦아도 아주 깨끗한 상태를 오래오래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비싼 돈을 들이기보다는 한 번쯤 이렇게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코팅제로 G테크닉의 L1 레더 가드라는 제품과 기온 쿼츠의 레더 쉴드라는 제품을 두 가지를 사용하면서 비교를 또 해봤는데요. 총평을 해드리자면 기온 쿼츠의 레더 쉴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바르면서도 내가 지금 뭔가 코팅제를 바르고 있구나 라는 느낌이 꽤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제 예상컨대 방호성이 아주 좋지 않을까라는 아주 기대가 됐었고요. 반면에 한 2번 정도를 레이어링 하니까 벌써 가죽의 느낌이 조금 미끌미끌하게 바뀌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색감은 변함이 없었고요. 그래서 저같이 가죽이 조금 미끈미끈해지는 그 감촉이 좀 변하는 거에 좀 민감하신 분들은 2번까지만 혹은 한 번만 바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바르실 때 좀 고르게 바르진 못하고 조금 얼룩이 남으면 건조 후에도 얼룩이 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혹은 이제 어두운 색 가죽을 갖고 계신 차주분께서는 사용하실 때 조금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이 보였고요. 그리고 반면에 G테크닉의 L1 레더 가드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감촉이나 색감의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나쁘게 얘기하면 이거 정말 코팅 되는 거 맞아?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반면에 L1 가드의 강점은 굉장히 쉬운 작업성과 그리고 박테리아를 또 멸균할 수 있다는 그런 위생적인 관념에서도 괜찮은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밝은색 계열의 가죽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기온 쿼츠의 레더 쉴드를 권해드리는 편이고요.
그리고 저처럼 조금 짙은 갈색이거나 검정색 이렇게 어두운 색 가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G테크닉의 L1 가드를 선택하는 게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또 다음 시리즈로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